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남자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데 한 진상 손님이 지속해서 그녀를 괴롭혀 왔습니다. 무례한 언행과 억지 요구로 식당 분위기를 망치는 그를 보며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 그 손님을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예비 아내도 마음 편히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 방 먹일 수 있었던 일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아내 될 사람은 현재 작은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편으로서 저는 여자친구가 가게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자랑스럽고 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초밥이라는 게 재료 손질부터 조리까지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잖아요. 특히 신선한 재료를 쓰기 위해 매일 아침 시장을 돌고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맛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는 여자친구를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턴가 여자친구가 예전처럼 밝은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쉬는 날 잠깐 데이트를 다녀와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평소 같으면 가게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이나 좋은 손님들 이야기를 들려주던 여자친구였는데 이제는 한숨을 쉬며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되어 이유를 물어보니 한 손님 때문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예민한 손님인가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 사람은 단순히 까다로운 손님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은 몇 주 전부터 가게를 자주 찾기 시작했는데 올 때마다 어딘가 불만이 가득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초밥을 주문하고도 맛이 별로라느니 간장이 너무 짜다느니 심지어 이 정도면 서비스 하나쯤 더 주는 게 예의 아니냐라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도 손님이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했다더라고요.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비스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배려가 무색하게 그분은 매번 새로운 트집을 잡으며 가게 분위기를 흐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끔은 혼잣말처럼 여자친구를 깎아내리는 소리를 한다거나 직원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초밥집이 얼마나 가겠어?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며 마치 여자친구를 시험하듯이 행동하는 모습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죠. 그러면서도 이상한 점은 그분은 계속 여자친구 가게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다면 오지 않으면 될 텐데 꼭 찾아와서는 뭔가 하나라도 문제를 만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유별난 손님이겠거니 했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일부러 음식을 흘린 뒤 직원에게 와서 닦으라고 지시하듯이 말하거나 아내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으면 한참을 째려보면서 눈치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게에 다른 손님들이 많을 때는 일부러 큰 소리로 여기 위생이 별로라든지 초밥 질이 떨어진다와 같은 말을 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죠. 여자친구는 점점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밝은 얼굴로 가게를 열던 여자친구는 이제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깊은 한숨부터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게라는 게 결국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곳이니 누군가와 부딪히는 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여자친구 역시
장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의 계속된 진상짓에 점점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에게 참았던 하소연을 쏟아붓더라고요. 오늘도 그 사람이 왔었어. 또? 대체 얼마나 더 이러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진짜 지긋지긋해. 처음엔 그냥 까다로운 손님인가 했는데 이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오늘은 또 뭐라고 했는데? 오늘은 초밥을 반쯤 먹더니 갑자기 접시를 밀어놓고는 이 집 맛이 진짜 별로네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직원한테 가서 이거 재료 싱싱한 거 맞아요? 하고 트집을 잡더라고. 뭐? 그걸 대체 왜 직원한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알바생도 난감해하고 내가 직접 가서 설명했지. 오늘 아침에 들여온 신선한 재료고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걸로 바꿔드릴 수 있다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씨 굳더니 그래서 서비스는 없어요? 이러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서비스 요구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정도면 스토커 아니야? 내 말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비꼬듯이. 그리고 계산할 때도 이 집 장사 오래 갈 거라고 나 들리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너무 울컥하는 거 있지? 도저히 못 봐주겠네, 그 인간. 대체 왜 그런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불만이면 안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야. 나도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었다? 근데 매번 와서 이러니까 이젠 무서워지려고 해. 오늘도 그 사람 들어오는 순간 딱 속이 답답해지더라고. 매번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신경 안 쓸 수가 있겠어? 가게 분위기 망치는 건 둘째치고 나도 점점 지쳐.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주눅 들고. 오늘도 어떤 손님이 나가면서 여기 요즘 무슨 일이 있어야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더 서럽게 느껴지는 거야. 자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한 번 더 그러면 그땐 내가 한 소리 할게. 난 진짜 좋은 재료로 맛있는 초밥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이제는 가게 문 여는 게 무서울 정도야. 저 사람이 언제 올까?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오늘은 또 어떤 험한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가끔은 진짜 그냥 접어버릴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 있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장사해야 하나 오만 생각이 다 들어. 그 정도야? 자기야, 절대 그러지 마. 자기가 어떻게 일궈낸 가게인데 그런 사람 때문에 가게를 접다니. 그건 진짜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나설게.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확실하게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근데 어떡해. 내가 무슨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에 썼겠지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님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참고 넘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러니까 자기 절대 가게 접는다는 소리는 하지 마. 알겠지? 알겠어. 고마워. 여자친구는 이야기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너무 늦게 나선 건가 싶은 미안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가게를 접을까도 생각한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애정을 쏟고 노력하며 갖고 온 가게인데 단 한 명의 진상 손님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그 사람이 오는 날 즉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곧바로 연차를 사용해서라도 가겠다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동안 그렇게 자주 오던 진상 손님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발길이 뜸해졌다는 겁니다. 매번 불평을 늘어놓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던 사람이었기에 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처음 며칠은 그저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일이 바쁘거나 다른 곳을 찾았거나 혹은 스스로 뭔가를 느끼고 자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가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가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저는 한 번쯤 그 손님에게 확실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직접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손님이 나타나지 않으니 저로서는 답답할 따름이었죠. 이참에 그냥 영영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결말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던 진상 손님이 나타나지 않자 저는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여자친구는 늘 오던 그분이 오지 않자 조금은 불안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냥 너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서 불안해. 계속 오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뚝 끊어진 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안 와서 한동안 숨통은 좀 트이는 기분이긴 한데 언제 불시에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오히려 갑자기 사라져서 다행인 거 아니야? 더 이상 와서 문제 일으킬 일도 없으니까. 그 사람도 이제는 초밥이 질렸을 수도 있잖아. 안 오면 우리야 좋지. 그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마음이 개운하진 않아.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게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나중에 인터넷에 후기를 남기거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벌써 다른 손님들이 알아챘을 거야. 그리고 익히 맛 좋기로 유명해서 다시 인기 떨어뜨리려면 단순 그 아저씨 댓글 하나만으로는 다른 손님들 마음까지 되돌리기는 어려울 거야.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이런 식으로 끝날지 확신이 안 가. 갑자기 조용히 사라지니까 뭔가 더 위험하게 느껴지잖아. 내 가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라도 퍼지면 정말 찝찝한 마음이 계속 가시질 않네.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 그 불안한 감정을 너무 키우지 마. 괜히 걱정만 커져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때는 내가 한 소리 할 테니까 나만 믿어. 알겠지? 알겠어. 나도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런 것 같아. 그냥 한동안 안 나타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겠지. 난 자기만 믿을게. 오히려 한동안 나타나질 않으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연신 걱정하는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점심시간이 다 돼갈 무렵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왠지 그 사람이 왔다는 전화인 듯 싶어 황급히 전화를 받았고 예상대로 여자친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 손님 드디어 왔어라는 짧은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연차를 내고 서둘러 여자친구에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제의 그 손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시고 첫인상부터 심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가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인상을 찡그리고 주변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눈썹을 잔뜩 찌푸린 얼굴에는 짜증 가득해 보였고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에 거만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그의 태도는 손님이 가게 분위기를 살피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찾아와 시비를 걸던 사람이었고 오늘도 역시 불만을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메뉴판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또다시 트집을 잡을 기회를 노리는 듯이요. 사람들이 붐비지 않은 시간대인지라 가게 안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 남자의 존재를 인식한 듯 눈치를 보는 손님들도 계셨습니다. 직원들은 불편한 듯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고 여자친구 또한 평소처럼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손님이 여자친구에게 혹은 직원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제지할 생각이었고 진상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또 안 신선하네. 진짜 매번 이렇게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나? 이 집 도대체 뭘 생각하고 초밥을 만들지? 이런 수준으로 장사를 하려고? 아유, 생각이 없네. 이건 뭐야? 이 정도 마시면 차라리 안 팔고 말지. 이 집 초밥은 항상 이렇게 뻣뻣하고 맛이 없냐? 이 정도도 제대로 못 만들면 장사는 무슨... 내일이 바빠 한동안 뜸했더니만 오랜만에 온 손님한테 이런 걸 먹으라고 갖다 주니 나 원참... 여기가 음식 맛으로 사람을 끌겠다고? 대체 어떤 정신 나간 손님이 이런 걸 먹나? 이런 집에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 진짜. 손님, 오늘 아침에 들여온 신선한 재료로 준비한 건데 혹시 입에 맞지 않으시면 다른 거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 이야기 안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들여오길래 신선도가 이딴 식입니까? 진짜 이거 손님 먹으라고 준비한 거예요? 나 신선도에 무지 예민한 사람인데 매번 올 때마다 이런 식이면 어느 손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손님한테 이딴 식으로 장사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초밥집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건 장사하는 사람이 봐도 아니라고. 내가 초밥을 제대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니까. 맛도 없고 재료도 신선하지 않고 이렇게 주변에 입소문이 나 있길래 와본 건데 올 때마다 개선은 안 되고 이건 뭐 최악이네, 최악이야. 초밥집을 운영하세요? 그러면 초밥에 대해 더 잘 아시겠네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아이고, 백나 첫날 말하면 뭐해? 그놈의 신선도가 한참 뒤떨어진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는 가게도 프랜차이즈인데 신선도가 아주 기가 막히거든. 여기랑은 차원이 다르지. 당신처럼 맛 하나 제대로 못 내면 손님들 다 떠나. 당신처럼 일하면 같은 초밥집들 다 망하게 만드는 꼴 난다고. 이렇게 장사하면 얼마 못 가. 그리고 내가 진짜 초밥집 하는 가게에서 이런 건 또 처음 보는데 이거 보여요? 머리카락? 위생이 이것밖에 안 돼요? 초밥집에서 머리카락이 웬 말이냐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요리하길래 머리카락이 나오느냐고. 영업정지 시켜버릴까 보다.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네. 신선도도 떨어져. 음식에 머리카락까지 나와. 그냥 영업정지 당할래요? 아니면 그냥 50만 원 배상해 줄래요? 50만 원이면 영업정지보단 낫지 싶은데. 영업정지 당하면 가게 이미지도 타격이 클 거고. 같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것까지는 봐줄게요.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고 50만 원에 퉁칩시다. 네? 머리카락이요? 저희 보다시피 머리에 다 두건 쓰고 일하고 있어요. 위생도 엄청 신경 쓰고 있고요. 죄송한데 진짜 음식에서 나온 거 맞을까요?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 나 참 별 희한한 사람 다 보네. 내가 이쯤에서 멈춰줄래는데 진짜 안 되겠네. 아이, 됐어. 내가 그냥 여기 식당 사진을 아주 대문짝만하게 찍어서 동네방네 다 소문내야지 원.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반성은커녕 변명부터 늘어놓고 있네 아주. 그 손님은 평소처럼 진상이란 진상인 말들을 쏟아부으시더니 마지막엔 갑자기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50만 원의 위로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머리카락이 나와 그 이유로 따지거나 화를 내는 거라면 100번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머리카락은 억지로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 느낌이 싸했습니다. 그러더니 가게 앞 사진을 찍어야겠다며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는 그 손님을 재빠르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 손님은 가게 앞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셨고 가게 앞에 침을 뱉으시곤 담배를 피우려고 하시더군요. 그때 그분께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손님, 아까 말씀하신 프랜차이즈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왜 궁금한데? 알아서 뭐하게?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그렇게 신선도도 좋고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시길래 어느 가맹점인가 하고요. 내가 하는 곳은 유명한 프랜차이즈야. 초밥 체인인데 전국에 지점도 많고. 뭐 여기 골목 하나 지나면 있는 초밥집인데 오가가다 많이 봤을걸. 우리는 신선도도 보장되고 우리 가게 맛있기로 유명해. 여기 좀 떨어지지 않나? 괜히 잘 되는 가게 망하게 하려고 갑자기 들어서서는 사람 짜증나게. 내가 하는 가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초밥만큼 신선도가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여기처럼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곳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아, 거기 가맹점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장님과 유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서요. 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아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럼 더 잘 알겠지만 우리 가게는 정말 신선도에 신경 쓰는 곳이.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식자재 하나하나 그리고 그 신선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제가 사장님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담당자니까요. 저희는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사실 그쪽 가게와 저희 업체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밀접하다니. 에? 이 회사. 아니, 제가 식자재 납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무리한 태도를 보이시는 사장님께 저희가 어떻게 신뢰하며 물건을 납품해드리죠? 제가 담당하는 업체는 품질과 신선도에서 최고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 가게를 운영하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공급을 지속해서 지원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데요? 저는 대형 유통업체 MD로서 고객인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신선도, 품질, 서비스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사장님께 식자재 공급을 계속할 의무가 있을까요? 사장님이 이 가게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내고 싶으셨다는 거면 먼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가게 여사장님, 곧 제 아내 될 사람이고요. 제가 볼 때 사장님과 같은 태도로 사업을 하신다면 장기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 싶은데요. 다음 계약 검토할 때 사장님 가게부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저 기분이 나빠서. 그런 태도를 보인 건 진짜 잘못한 일이에요. 맞아요.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가뜩이나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젊은 여자분이 음식도 잘하고 가게도 이쁘고 하니 손님들을 다 빼앗기는 생각이 들어 제가 그만 못된 심보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들 뿐이시라니 제가 다시는 가게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신선도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걸맞은 행위와 언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게 되는 날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상 손님은 저의 명함을 본 순간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고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무례한 태도에 대한 실수를 깨닫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사과를 반복했었죠. 경쟁심과 질투심에 일어난 행동이었다는데 저의 직업을 듣고는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었습니다. 같은 유사업계이자 제가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하니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저의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가게 운영에 끼칠 영향력에 대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창문을 통해 진상 손님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제가 가게를 들어오자마자 당황한 표정으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진상 손님께 제 명함을 보여드렸고 저의 직업을 알게 된 후 급격히 태도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제야 저도 여자친구에게 저의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불도저 같은 사람이 당신한테 무릎까지 꿇어? 내가 예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 직업을 유통회사에서 일한다고만 말했었잖아. 사실 나는 주로 대형 프랜차이즈나 호텔 같은 곳과 계약을 맡아서 일하고 있어. 공급업체 관리나 납품 관련 업무를 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와는 규모도 다르고 내가 하는 일은 훨씬 크고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유통회사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도 있고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았었던 것도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진상 아저씨가 운영하는 가게가 바로 내가 납품하는 곳이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경고를 줄 수 있었던 거야. 내가 그래도 제법 짬이 높아서 그 아저씨도 많이 놀랐을 거고. 뭐라고? 아니, 나도 그냥 가볍게 유통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자기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네? 이런 걸 왜 여태 이야기 안 해줬던 거야? 그 아저씨가 무릎 꿇을만 했구나? 그래서 뭐래?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지 뭐. 아마 많이 놀랐을 거야. 납품업체의 계약을 조정할 수도 있고 너무 행실이 불량하면 납품 끊을 수도 있거든.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도 식은땀이 제법 났을 거야. 이제는 진짜 조용할 거야, 그 사람. 아, 진짜 다행이다. 자기 덕분에 이제야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앞으론 자기 가게 앞은 얼씬도 못할 거야. 진즉에 내가 나서서 못 도와줘서 미안해. 저 사람에 대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기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자도 돼. 이제는 진짜 그 사람 일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을 거야. 여자친구는 그 손님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의 불평과 시비에 대비해야 했고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저와 마주친 일로 그 진상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자 여자친구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불편한 기운을 느꼈던 그 손님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여자친구는 비로소 평온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죠. 한동안 그 진상 손님이 영영 여자친구의 가게에 발길을 끊어버리고 두어 달이 지났을까요? 여자친구는 한동안 가게가 한산해졌다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원래 이 정도로 조용한 적이 없었는데 그 손님이 사라진 후 손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다고요.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만큼 혹시라도 안 좋은 소문이 퍼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커진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죠. 장사는 원래 기복이 있는 법이고 계절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손님 수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손님은 저에게 이미 경고를 받았던 터라 그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는 없을 거라 말했습니다. 만약 가게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다면 단골들이나 주변 가게 주인들이 먼저 알려줬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도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죠. 여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는 조금씩 마음을 놓는 듯해 보였습니다. 저를 믿고 의지하는 눈빛이 보였고 그제야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처럼 회사를 마치고 여자친구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남녀 커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자친구 가게를 방문하러 온 손님인가 싶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날카롭게 느껴졌었습니다. 여자는 무언가를 따지는 듯한 태도였고 남자친구는 그에 동의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커플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문으로는 이 초밥집에 머리카락 나왔다고 하더라? 위생 상태가 엄청 최악이라고 하던데 여기 괜찮다고 소문났다고 했었는데 가보기도 전에 이런 소문이 나다니 진짜 안 좋기는 한가 봐. 맞아.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인터넷 후기는 다들 좋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저 골목 앞에 초밥집 하나 있잖아. 거기 사장님도 이 가게 사장님이랑 친해질 겸 이 가게 들려보셨다는데 신선도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엄청나게 실망했다면서 같은 초밥 장사하는 사람 얼굴에 먹칠한다고 엄청 하소연했다던데? 그래?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래? 내 친구가 그 집 단골이거든.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데 그때 이야기해 주더래. 초밥 장사하면서 머리카락 나온 것은 처음 본다면서 엄청 열을 내두르시더래. 아무래도 같은 업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더 기가 차셨겠지. 아무튼 그 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대. 저는 그 커플의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그 진상 손님이 아무래도 여자친구 가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그렇게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시길래 반성의 태도를 가지시는 줄 알았더니 아마도 제가 그냥 단순히 겁준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가게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와 함께 몰래 그 진상 손님의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물론 제 얼굴이 그 손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가려서 방문했죠. 문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게로 들어섰고 제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게끔 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그 진상 손님은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행동이나 가게 분위기, 무엇보다 그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파악해보았고 이 기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명확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초밥이 나왔고 저는 그 초밥을 보는 순간 신선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의 색깔은 자연스럽지 않았고 고깃결도 딱딱하고 거칠어 보였죠. 평소에 제가 납품하는 식자재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느껴졌었습니다. 또한 비린내가 살짝 나기도 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 직감이 왔었죠. 초밥을 계속 살펴보던 도중 옆 테이블에서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진상 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 회 진짜 신선하죠? 이 회는 다른 데서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저 위에 새로 생긴 초밥집 가봤어요? 완전 형편없더라고. 음식에 머리카락도 나왔어요. 어머, 진짜요? 그런 곳이 있었어요? 네, 진짜라니까요. 회도 맛없고 다른 음식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나온 거. 아유, 진짜 같은 초밥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머리카락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위생에 완전 형편없다니까요.
어머 세상에, 거기 젊은 여자 사장이 운영한다고 주변 지인이 가봤다는데 엄청 깔끔하고 맛도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아닌가 보네요. 머리카락이 나올 정도면 위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그 집은 위생 상태가 엉망이에요. 음식 상태도 불쾌하고 다시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집은 가면 안 된다고. 같은 업종이기도 하고 인사차 방문했었는데 그런 걸 음식이라고 팔고 있는데 어찌나 화가 나든지 신고해버리려다가 그냥 참아줬어요. 어차피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도 않아서. 어휴,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사장도 음식에는 별로 관심 없어 보이던데 화장하고 꾸미고 다니긴 하고. 요리하는 사람이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면 쓰나요? 화장한 손으로 다 요리하는 거일 텐데 진짜 개념 없어요, 개념이. 여자 사장님 이쁘시다는 말도 있던데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다니세요? 어머나, 참 별일이네요. 거기 가게에 그냥 소문만 무성하고 결국엔 저질 식자재나 쓰고 그런 거예요. 돈 아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초밥을 팔면 안 되죠. 고객들도 다 그런 걸 알 텐데. 나 같으면 그런 데는 절대 안 갈 거예요. 회는 신선도 말고는 말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신선도가 떨어지면 말 다 했죠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 알려둘 주세요. 거기는 절대 가지 말라고. 인터넷 후기야 젊은이들이 다 좋게 올렸겠죠. 요새는 그런 것도 아르바이트 구해서 간척하고 좋은 후기 남기게끔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속는 거예요. 완전히. 진상 손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며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 심한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해대며 악담을 퍼부는 겁니다. 한동안 여자친구 가게에 손님이 확연히 줄어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진상 손님 때문이라는 이유라는 것을 확인한 저는 안 그래도 제가 납품하는 가게치고 신선도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는 듯 싶어 저의 직업을 무기 삼아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상 손님이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단순히 저의 직업으로 경고를 주고 끝내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느꼈던 찰나 이렇게 안 좋은 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니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심지어 지금껏 지속해서 가게를 방문해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데 이번 한 번만 경고 주고 끝난다는 게 너무 가벼운 벌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진상 손님의 가게에 납품되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납품된 재료 중 일부가 다른 가게에 납품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유통기한이 가까운 제품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진상 손님이 공급업체와 몰래 부적절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일부러 품질이 낮게 재료를 싸게 받아서 가게 운영비를 줄이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 한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법 잦았던 사람이었고 이미 수차례 경고까지 받은 상태였었죠.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어 진상 손님 가게에 공급되는 모든 재료를 모두 재조사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손님에게 연락해 식자재 공급 계약을 취소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나온 거죠? 대체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일이라면 제가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일은 사과를 하셨죠. 하지만 이건 별개의 일입니다. 증거도 분명히 있고요. 사장님께서 사용하는 식자재 중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품질이 떨어진 제품들이 섞여 있었고 그 외에도 거래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의도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하셨고 그에 대한 거래 명세가 불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발 제 얘기 먼저 들어주세요. 오해라고 하기엔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식자재들은 사장님 가게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품질과 계약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상 더는 이 계약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세요. 그런 실수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초심 잡으며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가게의 방문객 수가 줄어든 데이터와 매출만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나는 실상입니다. 사장님과의 계약은 즉시 취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정행위와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는 안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식으로라도 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셨다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와서 사정한다고 해결될 가벼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부적절한 거래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유통업체에 대한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을 하셨으니까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만 그랬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할게요. 착하게,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절대 그런 실수 다시는 안 할게요. 사사로운 개인 일로 제가 넘어가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분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하며 자신의 가게와 공급업체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제공한 증거들 앞에서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저는 계약 위반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주었고 명예훼손과 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곧바로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진상손님의 부정행위와 계약 위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저는 고소장도 제출하였고 그를 명예훼손과 계약 위반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가 저지른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결국 그 손님은 제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법원에서는 그가 저지른 불법적인 거래와 계약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계약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벌이 더욱 가중되어졌고 자재 공급에 관한 불법적인 거래와 부정행위가 밝혀지면서 결국 사기와 불법행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식당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물론 그의 명성도 크게 훼손되었고 결국 그가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이득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러한 최후를 맞은 그 진상 손님에 대해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네. 그 사람 결국 그렇게 되다니. 처음부터 너무 당당하고 거만하게 굴다니 결국엔 자기가 벌인 일들이 돌아온 거잖아? 그렇지. 처음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생각하면 지금은 속이 다 시원하다. 그 사람처럼 그렇게 무례하고 부당한 행동을 한 사람은 결국 이렇게 처벌받게 하는 게 맞아. 내가 그날 그 가게 찾아가기를 잘했지. 이제야 마음이 후련하네. 맞아. 정말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던 내 스스로가 너무 후회되더라고.
그런 사람한테 우리 가게까지 괴롭힘 당하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결말이 났으니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이긴 해. 완전히 자업자득이지. 정말 잘 끝나서 다행이야. 그 사람 같은 사람은 이런 결말이 가장 잘 어울리지? 그렇게 잘난 척, 대단한 척은 다 하더니 결국 부정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다니. 그러게. 그 사람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힘들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위생위생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법적 책임은 그 사람이 지게 되니까 너무 통쾌해. 법 앞에는 그 사람도 속수무책이지. 이렇게 다 증거가 있는데 발뺌할 수 있겠어? 이제 우리도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그 사람도 없고 더는 그런 불쾌한 상황도 생기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는 더 승승장구할 거라 믿어. 액땜했다 생각하자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는 신경 쓰지 않고 가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니까 훨씬 기분도 좋고. 사실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너무 큰일을 해준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자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이제 그 사람의 일은 끝났고 우리는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는 거야. 앞으로 자기 가게도 잘 될 거고 우리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나도 이렇게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몰라. 내가 이런 직업이라 천만다행이지. 그러게. 사람 일 진짜 아무도 모른다니까? 착하게 살아야 해. 정말 고생 많았어, 자기.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한 일만 기대해보자. 저는 진상 손님에게 복수하고 나서 정말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그 사람에게 시달리며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을 안고 살아왔지만 결국 그가 저지른 불법적인 거래와 행실 등이 모두 드러나면서 법으로 참교육을 받으시게 됐죠. 정말 단순한 실수였음 실행은 면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계획적으로 준비된 부정행위인 게 드러나면서 결국 징역은 면하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 말대로 완전히 자업자득이 따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걱정 없이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앞으로는 여자친구 곁에서 든든한 배필이 되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